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미슐랭 평론가가 뉴욕의 골목길에 자리한 한국 식당을 급히 나서며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 질렸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최고급 레스토랑만을 평가해온 그녀가 왜 이렇게 당황을 한 것일까요?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TV나 잡지에서 본 고급 레스토랑들의 마음이 끌렸고 직접 그런 곳들을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멋진 레스토랑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요리의 재료, 조리 기술, 플레이팅, 셰프의 창의성,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를 꼼꼼히 평가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런 화려한 레스토랑들이 주는 겉모습만으로는 진짜 맛있는 음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 숫자와 기준만 보게 되었고 음식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추억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예전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경험했던 고급 레스토랑의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달리 대학 시절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식당에서 맛본 음식은 정말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그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고 음식 한 그릇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고급 재료와 화려한 조리법만을 믿어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짜 맛있는 음식은 단순한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평가하러 갔어요. 평소처럼 화려한 플레이팅과 비싼 재료들을 보며 평가를 진행하던 중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 기계적이고 숫자로만 환산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는 어둡고 낡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네온 사인이 아니라 오래된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소박했어요. 저는 평소에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던 제 자신이 조금은 다른 느낌의 장소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깨우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풍기는 향긋한 국물 냄새와 손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특히 갈비탕 한 그릇에서 나오는 진한 국물과 그윽한 향기는 저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 주었어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조차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최고급의 기준은 결코 음식 본연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연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평생 잊고 있던 한국의 소박한 맛과 정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느낀 감동은 저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연히 한 식당에서 옛 동료인 로버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로버트 씨는 한때 런던의 명문 레스토랑에서 최고 셰프로 활동하던 분이셨어요. 저희는 함께 해외 미식 투어를 다녔었고 그때만큼은 서로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버트 씨 역시 고급 레스토랑들의 화려한 완벽함에 실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놀라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곧 이어 서로의 미식관에 대해 열띤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로버트 씨는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의 정교한 요리 기술과 화려한 플레이팅을 옹호하셨어요. 이 정도면 최고지! 라며 소리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반면 저는 이미 이 작은 한식당에서 느낀 따뜻한 감동과 인간적인 정서를 이야기하며 단순히 숫자와 기준에만 의존하는 평가 방식의 한계를 역설했어요. 그때 식당의 주인 박 사장님께서 조용히 두 분의 대화를 들으시다가 저희 음식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가 깃든 이야기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와 로버트 씨 모두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것을 느꼈고, 로버트 씨도 어쩌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표정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미식의 본질은 단순히 화려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음식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과 따뜻한 연결고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한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매일 밤마다 식당에 들어서면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 어린 서비스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식당 안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믹스커피 한 잔이 있었는데, 이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은 1980년대 한국의 거리를 누비며 힘든 하루를 버티던 직장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박 사장님께서는 직접 시장에 나가셔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셨어요. 그리고 한 접시 한 접시에 자신만의 비법과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 안에서 저는 젊은 직장인이 퇴근길에 사탕 한 개를 받으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임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또 한 번은 한 할아버지께서 매번 자신이 아내께서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특별히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식 한 그릇에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과 기억,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기존의 차갑고 완벽함만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과는 아주 다른 진짜 미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후 저는 이 극적인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자 결심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만난 그 작고 소박한 한식당의 이야기를 저는 제 블로그와 SNS에 담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뉴욕 골목에서 만난 한국의 진심, 그리고 한 잔의 커피가 전해준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직접 겪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제 글에는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정성과 그로 인해 피어나는 인간미, 그리고 손님들의 얼굴에 스며드는 따뜻한 미소까지 담겨 있었어요. 제 글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과 공유로 반응해 주셨어요. 따뜻한 한 잔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힘든 일상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추억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뉴욕의 그 작은 한식당 이야기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미식 평론가와 셰프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저의 글을 읽고 자신들이 평소 소중히 여기는 음식의 본질과 인간적인 감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글을 통해 전통과 현대, 서구의 고급 레스토랑 문화와 한국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음식 문화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며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믿어요. 뉴욕에서의 그 극적인 경험은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차가운 평가 시스템과 완벽함에 집착한 미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외관과 엄격한 기준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한 그릇의 따뜻한 갈비탕과 작은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과거 미국과 유럽의 최고급 미식계에서 쌓아온 경력에 안주하지 않고 제 자신이 느낀 진짜 미식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평론 활동에서는 숫자와 점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 한 접시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동, 그리고 한국의 오랜 전통과 정서가 녹아있는 음식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또한 저는 이 극적인 변화가 제게 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음식이 문화와 정서를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해요.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매체와 강연, 인터뷰를 통해 제 철학을 펼쳐나갈 계획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가진 기계적이고 냉혹한 평가 방식과 한국의 정서와 인간미가 깃든 소박한 음식 문화 사이의 간극을 명확하게 비교하며 이 두 세계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화려했던 미식 평론가로서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따뜻한 미식가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어요. 제 새로운 길은 단순히 평론을 넘어서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정서를 전하는 진정한 예술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이처럼 저는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의 완벽함을 평가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뉴욕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인간미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맛본 따뜻한 갈비탕과 소박한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정서, 그리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 제게 준 위로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기준을 뒤바꿔 놓았어요. 이제 저는 차가운 평가자에서 벗어나 음식 한 접시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과 추억, 그리고 문화적 연결고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식 평론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평가를 넘어선 음식 속에 담긴 진심과 따뜻한 정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느끼셨으면 해서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낀 화려함에 반해 동시에 어딘가 허전함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소박한 한식당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곳에서 맛보는 따뜻한 국물 한 숟갈,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숫자나 완벽함에만 의존하는 평가 방식보다는 음식 한 그릇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동,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정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은 우리 삶의 작은 기쁨이고 때로는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한 접시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한 번쯤은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함보다 소박한 한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정서를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미식 평론 활동 속에 진심과 따뜻함을 담아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느낀 이 감동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음식 한 접시 속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걸으며 과거의 화려한 기준을 뒤로하고 진정한 미식이란 사람이 느끼는 따뜻한 감정과 추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느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음식이 주는 인간적인 온기와 정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미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글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글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며 우리 모두가 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